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다수가 있는 쪽을 택해 거기에 적응한다. 세상은 복잡하고 무섭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례지어 있으면 훨씬 덜 겁나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속할 그룹을 선택하고 그 독약을 마신다. 결국 내가 선택한 정체성은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 옷에 자신을 맞추며 성장해 간다. 불안감과 함께 엄청난 자의식에 휩싸이면서 말이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진다. 이것이 진짜 나인가?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와 실제 나의 모습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에 어울리기 위해 그 외부 요인에 나를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존하는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 편하게 지나기 위한 것이지 결국 나를 돌아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외부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자신을 돌아보는 존재 상태인 진정한 나를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조 디스펜자 박사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저서를 통해 외부 환경에 맞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선택한 정체성,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를 스스로 질문하며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나가 아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자아인 진짜 나를 찾아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나와 진짜 나. 강연을 하러 주말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돌아다니는 시기였다. 어떤 때는 사흘 동안 두 도시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 너무 바빠서 정작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나 자신은 실행할 시간도 없었다. 불안한 때였다. 나의 모든 행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었고 여행과 강연을 하면서 맛보는 기쁨은 참된 기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외부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투사하는 나의 이미지는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강연이나 인터뷰가 없거나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면 공허함을 느꼈다. 그날 나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방문하는 도시들, 여행하면서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조 디스펜자라고 불리는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경험들에서 나오고 있었다. 세상이 나라고 알고 있는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줄 누군가가 없을 때면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내가 행복이라고 지각하는 모든 것은 단지 외부 세계의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환경에 완전히 중독됐으며 이런 감정 중독을 강화하는 외부 자극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놀라운 순간이었다. 행복이 내 안에서 온다는 말은 100만 번쯤은 들었지만 그 말이 이때만큼 나에게 와닿은 적은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았다.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내 두 손을 상상했다. 한 손 위에 다른 한 손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서로 떨어진 모습이었다. 위쪽 손은 밖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아래쪽 손은 내 안에서 느끼는 나의 모습을 나타낸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인간이란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된 실체, 보이는 나와 진짜 나라는 이원성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는 나는 내가 세상에 투사하는 나의 이미지 혹은 겉모습을 말한다. 이 자아는 다른 이들에게 외적으로 일관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다. 보이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는 겉모습으로의 나, 가면을 쓴 나이다. 진짜 나는 내가 느끼는 방식, 특히 외부 환경에 정신을 쏟지 않을 때 내가 느끼는 방식이다. 이것은 내가 삶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느끼는 익숙한 감정들이다. 바로 숨기고 있는 나의 감정들이다. 죄책감, 수치심, 분노, 두려움, 걱정, 판단, 거만함, 증오와 같은 중독적인 감정 상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보이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간격을 키우게 된다. 보이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봐주었으면 하는 나의 모습이고 진짜 나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 경험, 사물, 사람과도 떨어져서 나 혼자 느끼는 존재 상태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이다. 간격 좁히기. 진짜 나와 세상에 보이는 나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더 나아가 그 간격을 없애는 것은 삶에서 마주하는 엄청난 도전일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됐던 혹은 사람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됐던 이는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다. 이 같은 자아의 간격을 좁히는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아의 간격을 좁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인식, 즉 자기 관찰이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명상에 대한 간단한 정의이기도 하다. 명상을 하면 삶에 큰 영향을 주던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마주하게 된다.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자신의 주된 성격도 잘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관찰의 힘을 사용해 부정적인 감정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감정을 더 큰 마음에 내맡기고 지금의 나와 세상에 보여진 과거의 나 사이의 간격을 좁혀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잠재의식의 작동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정보와 지침들을 의식의 알아차림 속으로 가져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던 욕구와 성향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무의식적인 자아를 의식할 수 있지 않을까? 감정 중독의 사슬을 끊을 때 우리는 몸을 해방시킨다. 이제 몸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매일 똑같은 과거를 반복해 살지 않는다. 우리가 몸을 감정적으로 해방시킬 때 우리는 자아의 간격을 좁히게 된다. 그 간격을 좁히면 한때 그 간격을 만드는 데 쓰였던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제 그 에너지는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데 쓸 수 있는 원료가 된다. 단지 과거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 왔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명상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 간격의 어두운 부분 속에 감추온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한다. 그것들을 밝은 빛 속으로 끌고 와야 한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해온 일을 깨닫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건 더 이상 나에게 최선이 아니야. 더는 도움이 되지 않아. 이건 결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러고 나면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버리면 얻게 된다.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마주한 한 여성이 있다. 바로 내가 진행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파멜라이다. 그녀는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실직한 전 남편이 2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절망과 분노, 피해의식 속에서 그녀는 모든 상황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녀의 경우 자녀들을 부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긴 전 남편의 걱정과 죄책감, 열등감이 그녀 자신의 피해의식, 분노, 결핍감과 섞여 그녀의 존재 상태를 만들었다. 기회만 생기면 그녀의 피해의식은 흉측한 얼굴을 들어올리고 원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파괴적인 감정과 에너지에 꼼짝없이 갇혀서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행동하고 될 수가 없었다. 파멜라와 전 남편은 서로의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 에너지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파멜라는 워크숍을 통해 이 결속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실 속에 자신을 규정짓고 있는 감정들을 놓아버려야만 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 온 것이 누적 효과를 발휘해 질병 유전자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필요했다. 파멜라는 명상을 하는 동안 자신의 피해의식이 아이들에 대한 조바심, 불평과 비난, 절박함과 결핍감 같은 해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녀는 과거 경험과 관련된 감정들을 내려놓는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존재 상태도 흘려보냈다. 그리고 더 큰 마음에 자신을 내맡겼다. 파멜라의 에너지 방출은 양자장의 신호를 보내 그녀의 새로운 자아에게 걸맞은 결과들을 준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적극적으로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그녀가 하고 있던 인터넷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예전에 사업 홍보를 했을 때는 사람들 반응이 초조해 계속 웹사이트를 확인했으나 결과는 그저 그랬다. 워크숍이 있던 날 아침 그녀는 다시 홍보를 시작했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사람들 반응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과거를 내려놓은 데 따른 홀가분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벌인 홍보 활동으로
거의 1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기쁨이 넘쳐났다. 파멜라는 사흘 뒤에 두 번째 증거를 받았다. 복지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전 남편이 그동안 못 낸 양육비 1만 2천 달러를 보내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명상을 한 뒤로 거의 2만 2천 달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뻤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녀가 물리적 현실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올지 예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는데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파멜라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 낡아빠진 사고방식, 습관적인 행동과 인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는 과거에 기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들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놓아버리는 즉시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가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고 현실은 마법처럼 재정비된다. 나의 변화 이야기. 이 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진짜 나와 보이는 나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장을 끝맺기 전에 당신에게 그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날 아침 혼자 앉아 있으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한순간 나는 내가 이 본래의 지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음을 깨달았다. 눈을 감고 최대한 그 사실에 집중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였는지, 무엇을 감춰왔는지, 얼마나 불행한지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자신의 어떤 측면들을 더 큰 마음에 내맡겼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했다. 나는 더는 과거와 똑같은 성격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과거의 자아를 강화시켰던 무의식적인 행동, 생각, 느낌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들여다봤다. 그 다음 내가 되고 싶은 새로운 성격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내가 정말 그 모습이 될 때까지 상상했다. 갑자기 뭔가 다른 느낌이 왔다. 기쁨이었다. 이 기쁨은 내 밖의 환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것하고도 무관한 독립된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무언가 깨달았다. 소파 위에서 첫 번째 명상을 한 후 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났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세상을 처음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몇 개의 가면이 벗겨졌다. 나는 더 벗어버리길 원했다. 나는 삶에서 한 발 물러나 조용히 6달을 보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시간도 적절히 조절했고 강연은 모두 취소했다. 친구들은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 출연했던 다큐멘터리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친구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전까지는 무대 위로 다시는 걸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 자신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살아있는 예가 될 때까지는 다시는 강연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시간을 들여 명상을 하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야 했다. 바깥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을 느끼고 싶었다. 그 기쁨을 강연 때에도 느끼고 싶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날마다 명상을 했다. 원치 않은 감정들을 하나씩 마주한 뒤 기억에서 지워나갔다. 그렇게 배운 것을 지우고 다시 배우는 명상 과정을 시작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은 그렇게 수개월 동안 지속됐다. 명상 과정 내내 나는 과거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나 자신이 된 습관을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점점 더 행복해졌지만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었다. 요즘도 나는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매일 아침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잘 들으셨나요? 이번 영상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 비춰지기 위해 외부 세계에 의존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에 신경을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면들이 결국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자신은 공허함에 휩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매체나 휴대폰 등에 중독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에 더 의존만 하게 될 뿐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저자는 진짜 나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명상을 제시합니다.
명상을 통해 보이는 나와 진짜 나의 간격을 좁힐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과거의 일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동안 묶여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진정한 나를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